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지난주도 그렇고 일단은 간밤에 마감한 뉴욕 증시부터 살펴봐야겠는데 네. 혼재된 모습을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우지수는 약간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지만 나스닥이 오늘도 달렸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S&P 500이 오늘까지 해서 4일째 사상 최고가,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 돌파를 시도했지만 결국은 오늘도 종가 기준으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라도 손만 조금만 뻗으면 바로 최고가로 갈 수 있는. 오늘은 1포인트 남겨놓고 거의 끝까지 뻗은 모습이었죠. 그러니까요. 그만큼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은 분명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많은 분들이 당혹스러운 것이 이렇게 고평가 논란도 있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이건 유럽이건 지금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많은 분들이 불안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고가를 가는 섹터나 종목들이 워낙 많은 것이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섹터를 보더라도 지금 금융주 섹터 정도 제외하고는 오늘 대부분의 섹터가 오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경제활동 재개와 관련된 것들이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지만 굳이 그렇게 따지기는 쉽지는 않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요. 지수 자체는 즉 S&P 500은 최고가 돌파에 실패했지만 그 안에 세부 섹터를 보면 사상 최고가가 넘쳐나는 그런 분위기 되겠습니다. 종목은 워낙 많기 때문에 오늘 섹터 주요 섹터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소비재가 사상 최고가로 끝났습니다. 이미 소비재란 것은 자동차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무슨 내구성 소비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오늘 1% 이상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 끝났고요. 저희가 가치주와 반대로 많이 보여드렸던 모멘텀 ETF도 오늘 사상 최고가를 끝났습니다. 엔비디아가 워낙 달려서 그런가요? 반도체 ETF, SMH, SOXX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역시 오늘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지표 중에서는 오늘 주택건설협회에서 매달 발표하는 주택건설 지수란 게 있습니다. 하우징 인덱스가 있는데요. 하우징 마켓 인덱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면서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사상 최고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불경기후 뭐고 상관없이 사상 최고입니다. 그만큼 주택 건설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시장이 너무 좋은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집을 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인데 관련돼서는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고요. 여하튼 주택 건설 ETF가 있습니다. XHB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좋으니 사상 최고가를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역시 1% 이상 거의 2% 지수가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로 끝났습니다. 네, 최근에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다면 오늘의 특징주를 또 꼽아봐야 될 텐데 역시나 11%나 급등한 테슬라와 그리고 또 시장에서 주목한 엔비디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을 딱 대표적인 거로 특징을 얘기하라 그러면 누구나 아마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얘기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가장 큰 어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업계에는요. 대표적인 것이 ARK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라는 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웨드부시의 그 리서치 이사인데요. 댄 아이브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1,800달러에서 다시 1,900달러로 올려놨습니다. 업계 월가 순위를 보면 바이사이드에서 보면 셀사이드에서 보면 네 번째 정도 되는 위치인데 여전히 이렇지만 그 바이오기는 아니고 매수 중립 의견입니다. 사실 300달러 때부터 중립 의견이 계속했고 그만큼 논란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좋게 보지만 많은 사람들은 중간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 분입니다. 여하튼 시장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오늘 1,800에서 1,900달러 올려놨고 주가는 오늘 11%나 급등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8월 31일자로 이제 주식이 분할된 상태에서 애플과 더불어서 거래가 될 텐데요. 이슈는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지금 중국에 관한 질문도 있고 미국이나 경쟁자와의 어떤 그런 논란이 있겠는데요. 중국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7월 달에 6월 달 대비 좀 출하가 줄었지만 워낙 6월 달에 눌려있던 것이 한꺼번에 됐다는 얘기고요. 이번에 따르면 이번 3분기, 4분기에도 계속된다. 그리고 이 가치에서 지금 중국에서의 올해 15만 대 얘기하면서 전체 테슬라 주가에서 최소한 400달러어치는 지금 중국에서의 가치가 나올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다음 질문이 이거 아닙니까? 결국 BMW나 벤츠나 예를 들어서 GM이나 이런 것도 현대차도 마찬가지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로 들어왔을 때 경쟁 관계에 격화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직 멀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오늘도 똑같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 거리감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뭐 이거에 대한 각자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여하튼 테슬라에 대해서는 오늘 주가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제가 사실 어제 이제 네. 테슬라를 시승을 해봤습니다. 워낙 인기가 많아서 도대체 어떤 특징들이 이제 테슬라로 이끄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이제 또 작은 마음으로 테슬라를 사고 싶어서 이제 한번 모델 3 타셨어요? X 타셨어요? 모델 3 타봤는데 네. 상당히 끌리는 그런 뭐 디자인도 그렇고요. 굉장히 이제 테슬라를 한 번씩 타보려고 줄을 서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거든요. 테슬라가 어떤 부분에서 인기를 끄는지는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앞으로 이게 이제 시장 상승을 과연 쭉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네.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거죠. 그 테슬라는 사실 저는 이제 모델 X를 시승을 해봤고 저는 사실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저희 아내는 다음 차는 모델 X를 이미 찍어놨거든요. 아 이미. 네, 한 2년 전에 해갖고 다음 네. 때 모델 X를 탈 텐데 그러니 각자의 선호도가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모델 S가 됐건 모델 X가 됐건 모델 3가 됐건 요즘 가장 핫한 모델 Y가 됐건 간에 그래서 얼마만큼 시장에서 현재 수준에서 이끌어갈 수 있느냐는 거죠. 1등의 지위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BMW가 맘만 먹으면 못 만들겠냐. 그런 얘기를 누차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제규어가 만들면 왜 못 만들겠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관해서 모델 테슬라 워낙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좀 더 긍정적으로 본 사람들은 어렵다. 최소한 1년 턱도 없다. 3년, 4년 돼야지 쫓아올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발 오늘 이런 얘기하면 또 채팅창에서 어디나 싸우거든요. 말이 된다 안 된다. 싸우지 마시고요. 각자의 자신들의 선호도만 있을 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누가 사는 거 갖고 폄하하실 필요 없고 파는 거에 대해서도 폄하하실 필요 없다. 그죠. 개인의 선호도예요. 네, 이건 엄청 싸움인데 이 얘기할 때마다 그래서 조심스럽다 말씀드리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는 이제 서스키아나에서 $450 목표 주가를 $540까지 제시했고요. 시가총액이 드디어 3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S&P 500 기준 보면 15위까지 올라섰거든요. 그만큼 엔비디아의 기세가 무섭고 올해 한 130% 정도 올라갔는데요. 그만큼 엔비디아의 어떤 힘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작년에는 약간 AMD에 뒤졌지만 상승률로 올해는 AMD보다 지금 또 서로 또 앞서원이 뒷서가면서 상승률을 보면 여전히 이 오늘 엔비디아 이런 급상승이 말씀드렸던 반도체 ETF의 사상체 효과를 갖고 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소개를 해주신다면 서스케어 하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시던데요. 네, 워렌 버핏 얘기를 좀 하려는 거죠. 네, 워렌 버핏은 이제 세계 2위의 금강 기업이죠. 1위는 이제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베르골드가 1위였는데요. 이게 재작년과 작년에 걸쳐서 여러 번 설명드렸다시피 뉴먼 마이닝이 골드 코퍼레이션 합쳤습니다. 그래서 뉴먼 코퍼레이션이 이제 세계 1위가 됐는데 이게 재미나는 것이 이제 그 뉴먼 코퍼레이션은 소재지가 캐나다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P 500에 안 들어있고요. S&P 500에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기업이 베리골드입니다. 금광회사로. 그걸 이제 오늘 지난 2분기 동안에 워런 버핏이 드디어 이제 금 관련 기업에 투자했다라고 이제 이슈가 되는 겁니다. 2천만 주 정도 샀는데요. 여튼 결론은 베리골드가 11.6% 오늘 주가가 급등한 모습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금값도 오늘 2.6% 올라와서 상승률로 보면 4.2% 4월 20일 이후 최고치로 올라갔습니다. 그 밖에 이제 워런 버핏은 벅시에서는 크로우라든가 썬코에너지도 소량 추가 매수했고요. 반면에 웰스파고나 JP모건 같은 은행주 그리고 속해 있는 건 섹터는 기술주지만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일부 또 매도했고요. 여러 번 얘기 나왔다시피 항공주는 전량 매도한 것을 오늘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금을 사고 은행주를 팔았다. 이거는 경제에 대해서 조금 경계론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맞습니다. 살짝 언급을 해주신다면요. 이제 이거는 다들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지금 금 왜 베리골드를 샀는지에 대해서는 뻥끗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는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그 모건 스탠은 이런 얘기가 또 저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제가 그러니까 뇌피셜을 몇 개지만 인용해드리면 이런 거죠. 지금 미국 경제가 큰일 날 것 같아갖고 해치라고 해서 이 베리골드를 샀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요번에 발표된 거를 보면 44%입니다. 전체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자산에서 44%가 애플 하나 있는데 애플 하나는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으로 이 베리골드로 해치했다는 얘기 하는 사람도 있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시장이 이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막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 다 근거는 일도 없습니다. 그건 없는 얘기고 누가 자기가 산 이유를 자기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다 그 혼자들 얘기하는 건데 제가 나름 그래도 워렌 버핏을 나름 제가 연구를 좀 했고요. 제가 책도 하나 쓴 사람이거든요. 네. 워렌 버핏. 그래서 제가 좀 조금 말씀드리면 저는 워렌 버핏이 베르골드를 산 이유는 베르골드 자체가 마음에 들어서 샀을 거라고 했습니다. 워낙 지금 이익이 급증하고 있고 요번에도 지난주에 또다시 배당을 늘려놨거든요. 그래서 배당을 늘렸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회사라서 산 겁니다. 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해치했다? 예를 들어 애플 때문에 했다? 이거 지금 불과 산 거가 전체 자산의 1.1%밖에 안 되거든요. 네. 1.1% 갖고 해지한다? 이건 지나가는 애도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약간 현실성은 떨어지는데 모르죠. 워렌 버핏 누군가 이제 언젠가 만나서 TV에 나와서 얘기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아마 진실은 밝혀지지 않을까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한 주간의 평가를 해봐야 될 텐데요. 한 주간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위원님께서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지난주 내내 기본적으로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다만 더 강했던 것은 다우지수가 더 올라간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가 대비 아직까지 5% 정도 모자르고요. S&P 500도 한 0.3% 정도 아직은 모자랍니다. 섹터별로 보면 기술주가 강보합이었고요. 많이 오른 것은 임의소비재라든가 산업재, 소재 이런 것들이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종목으로 좀 바로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올라간 거로 보면 경제활동 재개 오는 것들은 다시 떨어졌지만 로얄 캐리비안 같은 거가 16%나 급등한 모습이 되겠고요. 페덱스 같은 경우가 13.7%, 요즘 페덱스랑 UPS가 상당히 핫한 주식들인데요. 그런 것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코치로 유명한 테이프스트리 같은 경우도 한 10%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나이키도 올라갔습니다. 또한 이제 큰 것 중에서는 애플이라든가 JP모건 이런 게 오른 반면에 많이 떨어진 건 시스코가 제일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뉴몬골드가 오늘 올랐지만 지난주 내내 좀 상당히 재미없었고요. 그 밖에 마이크로소프트, 페이팔, 페이스북들도 오늘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